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 TV. 이건 내가 초등학생일 때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마음이 쓰이는 일로 남아있는 일이야. 정확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지. 정확한 날짜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을 거야. 선생님의 표본이었던 담임선생님이 대뜸 우리한테 우리 반에 링코란 귀여운 전학생이 올 거야. 그런데 링코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고 해야 해서 바로는 못 온다는구나.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도시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혹 전학을 가는 애들만 있었지 오는 사람은 드물었던 상황이라 전학생이란 존재가 온다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다 귀여운이라고 하니까 다들 호기심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던 중 호기로운 성격이었던 당시 반장이 우리 전학생이 빨리 나와서 올 수 있도록 편지를 쓰자. 응원의 편지! 라는 의견을 냈고 우리는 홀린 듯 그 의견에 동조하며 각자만의 방식으로 쓴 편지나 작은 인형 선물 같은 걸 모았어. 그리고 그걸 선생님에게 전달하니 선생님은 우리가 기특하다며 칭찬하셨고 주말에 선물을 직접 전학생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시곤 전학생이 아주 기뻐하더라 라는 말까지 전해주셨어. 우린 순수한 마음에 뭐라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신이 나서 편지와 선물을 이후에도 2번 정도 더 보냈던 것 같아. 그렇게 2개월 정도가 흘렀지? 아마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전학생을 만나는 날이었어. 점심시간 이후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선생님은 전학생을 소개시켜 주셨어. 그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와 많이 긴장한 듯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진 않았어. 그리고 투박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마치 공주처럼 핑크톤의 레이스가 달린 옷과 깨끗한 단화를 신고 있었지. 그리고 겨우 선생님 옆에 선 전학생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링코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선물 덕분에 링코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뭐라 이야기를 이어갔어. 말이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링코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귀엽진 않았어. 뭔가 선생님한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 기분 나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봐. 그날 이후 최고의 화두거리였던 전학생 링코의 존재는 하루 만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어.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링코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 딱히 따돌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학교에선 대부분 혼자 있다가 집에 가곤 했지. 그렇게 짧은 2학기가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이 되어 우리는 또 잠깐 헤어지게 되었어. 그런데 방학이 끝나갈 때쯤 우리 가족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A 집에 엄마랑 같이 갔을 때 A랑 방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들려오더라고. 우리 학교에 최근에 전학 왔던 여자애가 죽었다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인지는 확실했지. 하지만 크게 마음이 동요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4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얼른 나와라 빨리 얼굴 보고 싶어 같이 놀자란 편지를 수십 장씩이나 써줘서 내심 힘이 났을 텐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했을 수도 있겠네. 근데 걔 이름이 링코가 맞았나? 료코? 리코였나? 이건 일단 7살 때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코타치 이불이 두꺼웠고 저 또한 내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1월에서 3월쯤?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 집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고 계신 외갓집이었죠. 집이 조금 넓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침 할머니의 건강검진 건으로 어른들도 잠시 집을 비우셨겠다. 전 그날 2살 아래 5살인 친동생과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넓은 마당에서 놀았겠지만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남자애 2명이서 격하게 놀다 보니 평소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할머니 방에까지 침입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우리 둘은 가장 안쪽에 있는 할머니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방엔 참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당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감도 안 올 만큼 오래된 물건들도 많아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멈춰서 동생과 함께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분명 모양은 인형이었는데 평소 알고 있는 모양의 인형이 아니라 조금 기이하게 각진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이었죠. 사실 눈, 코, 입 같은 것도 없어서 그게 정확히 인형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당시 저희 눈엔 그게 인형으로 보였습니다. 전 호기심에 천천히 그 인형에 다가갔고 그랬으면 안 됐지만 손을 가져다 댔는데 안엔 무슨 액체 같은 게 들어있었는지 철렁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인형이 제 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형 머리가 텅 하고 뭔가 분리되어 튀어나갔는데 놀란 것도 잠시 우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형 안에선 검붉고 점성 있는 액체가 쏟아졌거든요. 전 빨리 동생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인형을 일으켜 세웠는데 에? 인형 몸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게 다져놓은 고기 덩어리 같은 게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끔찍한 악취, 무언가가 썩어가는 냄새 같았습니다. 전 우선 인형의 머리를 다시 덮어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놨습니다. 나무 인형이라 무게가 꽤 나갔지만 안쪽 액체가 다 쏟아져 나와서인지 못 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후 수건을 들고 온 동생과 함께 거의 1시간 동안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쏟아진 것을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겨우 정리는 다 했지만 냄새가 조금 남아있는 듯 했고 수건은 도저히 빨 수 없어 접어서 뒤뜰 숲을 사이에 던져버렸어요. 곧 부모님과 할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장깨로 동생과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며 지금부터 자는 척 하자고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분명히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는데 그게 인형 쪽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 어른들이 오실 테니 우선 문을 닫고 동생과 이불을 깔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대로 잠에 들고 말았죠. 눈을 뜨니 이미 밤이 된 상황이었고 동생도 옆에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3개월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건강이 그렇게 좋진 않으셨지만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나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무슨 화를 당하신 건 아닐까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습관처럼 할머니를 땅에 묻어들이지 못하고 화장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원래 관에 담아 본관에 뒤뜰에 모시려 했는데 도저히 관에 담길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그 인형이 들어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정말 인형과 관련된 일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면 왜 그런 걸 주무시는 방에다 두신 건지 혹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비슷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미나기현에 살던 한 고등학생의 눈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검은 것이 슉 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대. 처음엔 아주 가끔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검은 것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많아져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그의 가족들 그 누구도 소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오히려 혼이 났대. 그 이유는 소년이 평소에 오컬트나 공포영화 같은 것에 빠져 성적은 최하위였고 또 무서운 포스터 같은 것을 방에 붙여놔서 부모님이 아주 싫어했거든. 부모님은 그런 걸 좋아하니 그런 헛것이 보이지 이제 그런 건 그만 좋아하고 공부에 열중하렴 라는 식으로 혼을 냈나봐. 소년은 스스로 정말 내가 오컬트를 좋아해서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라는 생각까지 하며 당분간 공부에 열중했지만 이상하게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이젠 두통과 피로감이 느껴졌다는 거야. 이에 재차 부모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했지만 이때도 부모님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나 봐. 결국 소년은 며칠 안가 학교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사의 진찰 결과 놀랍게도 그의 머릿속엔 상당히 큰 종양이 발견됐다고. 의사는 분명 이 정도 크기면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질책하기도 했대. 물론 부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종양이 너무 커서 제거 수술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와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나 봐.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건 학생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신의를 못 받은 아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아이의 심각한 호소에도 아들을 믿지 못한 무지한 부모의 잘못일까?